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Building on Authentication Micro Service at 라인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아르메리아의 유즈 케이스로 그 앞서 희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르메리아를 낳은 라인에서 아르메리아를 이용하여 개발한 인증 마이크로 서비스를 유즈 케이스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리면요. 네, 저는 라인에서 뛰어난 개발자 및 동료들과 함께 그 톡 서버로 일컬어지는 메시징 서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인 메시징 서버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인증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아르메리아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제가 아르메리아에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송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아르메리아의 유즈 케이스인 서버 투 서버 인증 마이크로 서비스인 도어키퍼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어키퍼에서 아르메리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각 모듈, 도어키퍼 서버, 도어키퍼 클라이언트별로 자세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어키퍼가 무엇인지 간략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어키퍼가 등장한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라인에는 정말 많은 서버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라인 메시징 서버는 유저 데이터, 컨택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메시징 서버 외에 다른 서버 컴포넌트들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면 라인 메시징 서버의 다양한 API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지고 갈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일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컴포넌트에만 허용하고자 하는 API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징 서버 입장에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그 외에 API를 요청하는 여러 서버 컴포넌트들의 리퀘스트를 트래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리퀘스트들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해집니다. 라인 메시징 서버보다 좀 더 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인 메시징 서버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라인에는 정말 많은 서버 컴포넌트들이 서로 리퀘스트들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담으로 근미래에는 라인 메시징 서버 역시 MSA 관점에서 조금 더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각 서버 입장에서 자신의 API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각 서버별로 접근 제어의 그런 구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공통된 접근 제어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이 된 것이 바로 서버 투 서버 인증 마이크로 서비스인 도어키퍼입니다. 네, 도어키퍼는 이름 그대로 리퀘스트에 접근을 허용하거나 거절하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도어키퍼는 특정 API에 접근 가능한 퍼미션을 가진 토큰을 발급하고 이 토큰을 검증하여 인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리퀘스트 헤더에 포함된 토큰이 갖고 있는 퍼미션에 따라서 리퀘스트가 처리될 수도 있고 혹은 디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어키퍼 컴포넌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어키퍼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어키퍼 서버는 토큰을 관리하는 토큰 서버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도어키퍼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도어키퍼 토큰 인증을 수행을 합니다. 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 플로우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라인 오픈챗 서버가 도어키퍼 토큰을 헤더에 넣고 메시징 서버에 API 호출을 한다고 합시다. 네, 이때 도어키퍼 클라이언트는 도어키퍼 서버에 토큰에 관한 정보를 요청을 하고 그 정보에 기반을 해서 현재 리퀘스트가 호출한 API에 접근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요청을 API 처리로 넘기거나 혹은 퍼미션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토큰의 경우에는 요청을 디나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도어키퍼에는 어떠한 기술 스택들이 적용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도어키퍼 서버와 도어키퍼 클라이언트는 gRPC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키퍼 서버 입장에서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리액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디펜던시 인젝션을 위해서 스프링 부트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아우러서 비동기 서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아르메리아가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아르메리아인데요. 네, 그럼 아르메리아가 도어키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어키퍼는 왜 아르메리아를 사용했는가? 네, 그 이유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모티베이션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르메리아 강점이죠. 그러니까 우선 손쉽게 비동기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도어키퍼 클라이언트와 도어키퍼 서버 사이에 통신을 할 때 CSLB를 이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과는 다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은 어떤 데디케이트한 로드 밸런서 없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그 레지스터만 하는 것으로 손쉽게 로드 밸런싱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아르메리아의 강점이죠. 그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데코레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손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으로 도어키퍼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다른 서버 컴포넌트에서 손쉽게 도어키퍼 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된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로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네, 이 발표에서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아르메리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결국에 아르메리아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로 인해 네, 생산성이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네, 이로써 개발자들이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지 않게 됐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도어키퍼 서버부터 어떤 아르메리아들의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기 코드는 아르메리아를 이용을 해서 도어키퍼 서버를 빌드하는 코드입니다. 네, 조금 폰트가 작지만 네, 두 번째 라인의 서비스 부분을 보시면 그 gRPC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어키퍼 서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어키퍼 클라이언트와 gRPC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API들은 gRPC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gRPC로 정의된 API들을 아르메리아의 비동기 서버를 이용하여 서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여러 유용한 데코레이터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정말 손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매트릭 콜렉팅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큰 노력 없이 기본적인 서버 지표들을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브 서비스나 로깅 서비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뭐 액세스 로그 라이터 등을 이용을 해서 리퀘스트별로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손쉽게 로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스 서비스가 데코레이팅 되어 있는데요. 도어키퍼 서버로 인입되는 도어키퍼 클라이언트의 요청들 역시 네, 도어키퍼 토큰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인증 관련 로직만 간단하게 넣으면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씩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네, 도어키퍼는 gRPC와 리액티브 스트림을 위한 리액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gRPC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트랜스페런트하고 심리스하게 그 아르메리아와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리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닥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트러블 슈팅 등을 할 때 gRPC API들을 손쉽게 웹상에서 테스트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었던 매트릭 컬렉팅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데코레이팅 해주는 것만으로도 서버 지표를 익스포트 할 수 있고요. 아래 스크린샷은 그래파나에서 해당 지표들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르메리아와 로그백의 인테그레이션 덕분에 리퀘스트가 처리되고 있을 때에 리퀘스트 컨텍스트들을 MDC에 익스포트 함으로써 처리되는 스레드가 변경되거나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퍼티들을 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코드를 살펴보시면 지금 리퀘스트 컨텍스트로 뭐 IP 주소나 뭐 집킨의 트레이스 아이디나 리퀘스트 아이디 등을 익스포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면 해당 리퀘스트가 처리되고 있는 동안 찍고 있는 로그들에 대해서는 네, 그 안전하게 해당 정보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어키퍼 서버의 경우에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에서 도어키퍼 인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어느 컴포넌트에서 들어온 리퀘스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이브 서비스 데코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집킨의 트레이스 아이디로 도어키퍼 서버로 요청하는 쪽과 도어키퍼 서버 사이에서 요청을 손쉽게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 요청에 보시면은 네, 그 XB3 트레이스 아이디로 집킨 트레이스 아이디를 함께 헤더에 넣어서 요청을 해주면 그 도어키퍼 서버 로그상에 해당 트레이스 아이디가 남게 되므로 네, 요청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도어키퍼 클라이언트가 도어키퍼 서버에 요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도어키퍼 토큰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아르메리아의 그 어스 서비스를 위해서 어서라이저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구현을 하면 간단하게 이제 보시다시피 인증 로직만 넣어주는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하여 매일 리퀘스트의 인증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어키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아르메리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리마인드차 다시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는데요. 네, 도어키퍼 클라이언트는 도어키퍼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도어키퍼 토큰에 기반해서 인증을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도어키퍼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어키퍼 서버에 특별한 L4나 L7 로드 밸런서를 세팅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다이나믹 엔드포인트 그룹과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이용을 하여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으므로 도어키퍼가 기동할 때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잘 등록만 해주면 클라이언트는 자연스럽게 해시한 도어키퍼 서버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도어키퍼 클라이언트의 핵심으로 도어키퍼 인증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서버에 손쉽게 도어키퍼 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라이브러리를 데코레이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코레이터를 아르메리아 서버 빌드할 때 잘 달아주면 곧바로 도어키퍼 인증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코레이터 내에서는 특정 API에 필요한 퍼미션을 파싱을 하고 리퀘스트의 토큰에 포함된 퍼미션을 비교를 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도어키퍼 인증을 위한 데코레이터의 구현이고요. 도어키퍼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아르메리아 서버 생성 시에 도어키퍼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코레이터만 잘 달아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커피 서비스 핸들러에 정의된 API들을 대상으로 아르메리아 서버를 빌드하고 있고, 네, 여기에 도어키퍼 데코레이터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따라서 이 커피 서비스 핸들러 서비스에 정의된 API들의 도어키퍼 인증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가령 get 아메리카노 API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 required permission에 명시되어 있는 커피 아메리카노 리드라는 퍼미션을 가진 토큰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퍼미션이 다르거나 아예 토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리퀘스트들에 대해서는 도어키퍼 데코레이터에 의해서 요청이 디나이 될 것입니다. 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메리아를 이용해서 인증 마이크로 서비스 도어키퍼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아르메리아의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발표를 보신 분들은 아르메리아에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컨트리뷰션도 좀 도전해 보시길 기원을 해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컨트리뷰션의 시작은 레포의 스타를 눌러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네, 많은 스타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도어키퍼가 API 게이트웨이 역할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API 게이트웨이의 정의를 제가 정확히 좀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요. 네, API 게이트웨이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서버 사이드에서 API를 좀 트래킹하고 좀 퍼미션에 따른 접근 제어를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좀 API 게이트웨이의 관점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잘 버무리면 서스로도 가능할지, 또 다음 질문으로는 네, 서스로도 가능할지 이 부분도 있는데 네, 아직 근데 도어키퍼가 사실 개발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네, 정말 저도 많은 그런 로드맵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여러 그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은 한번 퓨처 워크로 고려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화님, 아르메리아를 사용하시고 개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간 건지, 얼만큼 체감이 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기존에 뭐 스프링을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보다는 아르메리아를 했을 때 뭔가 좀 일반적인 그런 기능들이 데코레이터라는 좀 일관된 형태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좀 적용하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없는 기능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르메리아 커뮤니티에 네, 문의를 드리면은 정말 빠르게 이렇게 이슈를 올려가지고 다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열일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아르메리아에 기여하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기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짐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발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발표 준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나마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저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코멘트 올리다 보니까 네, 정영님께서 도어키퍼를 퍼블릭하게 써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아직은 네, 도어키퍼가 좀 갈 길이 멀어가지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도 좀 애착이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네, 먼 미래에는 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발표해 주시고 숙제도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도어키퍼의 API 리미터 기능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어키퍼는 아직 외부에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네, 아직 외부에 공개는 안 되었고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API 리미터, 뭐 API 쿼터 기능도 저희가 퓨처 워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를 해서 네, 기능으로 넣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의견 감사합니다.